새 차 구매하시나요? 카동의 실시간 금융 데이터 분석으로 금리는 낮게, 캐시백은 높게. 전문 매니저를 통한 견적 비교와 계약을 한 번에. 내 차 비싸게 팔고 꼼꼼한 출고 점검 및 프리미엄 패키지까지. 이 모든 혜택을 카동에서 한 번에. 새 차 살 때 카동.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보스턴 셀틱스의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2020년 8월에 오픈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버블이었으니까 제가 첫 해에 유튜브를 했을 때 우승팀은 LA 레이커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밀워키 벅스, 골든 스테이트, 그리고 또 지난 시즌에 또 우승을 달성했던 덴버 너겟츠,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 지난 5년 동안 제가 유튜브를 개설하고 나서 총 5개의 챔피언이 달성이 됐는데 단 한 팀도 다시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NBA는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군웅할거의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 시즌에 이 보스턴 셀틱스도 뭐 스타 파워는 있었습니다. 바로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이 주인공인데요. 올 시즌에 우승을 이끌면서 결국 NBA 최고의 듀오로 거듭났습니다. 자, 하지만 이 두 명에게 꽃길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자, 일단 이 제이스, 현지에서 제일런 브라운과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 전부 다 이 JAY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두 명인데 제이스는 어떻게 보스턴으로 왔을까요? 바로 2013년 6월 28일에 일어난 역사적인 그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브루클린과 보스턴에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좀 불공평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트레이드였는데 브루클린 네츠가 당시에 받았던 선수가 케빈 가넷, 폴 피어스, 제이슨 테리, DJ 화이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보스턴은 5명의 사실은 뭐 롤플레이어들이에요. 단 한 명도 뭐 주전급 선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키스 보건스, 마션 브룩스, 크리스 험프리스, 크리스 조셉, 제랄드 월라스 전부 다 무명 아니면 뭐 전성기가 지났다. 월라스는 전성기가 지났고 크리스 험프리스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뭐 롤플레이어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보스턴이 사실 이 5명보다는 이 5명은 결국 케빈 가넷, 폴 피어스, 제이슨 테리 이 3명의 연봉과 맞춰야 됐기 때문에 사실상 셀러리 덤프로 5명이 다 온 거였고요. 실질적으로 받아온 건 1라운드 픽 3장과 스왑픽 1장이었죠. 네, 그런데 이 1라운드 픽 3장, 스왑픽 1장이 2016년 픽이 제일런 브라운으로 취한됐고 2017년 픽도 제이슨 테이텀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데니 에인지 사장이 브루클린 네츠와 이 트레이드를 주도했었는데 굉장히 불공평한 트레이드가 돼버렸죠. 왜냐하면 케빈 가넷, 폴 피어스, 제이슨 테리가 이 당시에 전부 다 35살이 넘은 노장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루클린 네츠가 완전히 지금 호구딜을 한 셈이었는데 왜냐? 가넷과 피어스, 제이슨 테리가 3명 중에 단 1명만 전성기였더라도 모르겠습니다만 3명 다 뭐 전성기가 확연히 지난 선수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 하나. 데니 에인지 단장이 케빈 가넷은 그렇다 치더라도 팀의 중심이었고 팀의 심장이었던 폴 피어스 어떻게 트레이드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데니 에인지 단장은 케빈 가넷과 폴 피어스 또 제이슨 테리에게 본인들이 가고 싶은 팀이나 이런 행선지를 미리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는 선수단과 그리고 프론트 오피스가 서로 합의하에 진행이 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브루클린 네츠는 완전히 호구딜을 했고 이때 1라운드 픽을 완전히 다 써버리면서 진짜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척박한 땅이었는데 다행히 뭐 이후에 드래프트 픽은 잘 복구를 했고요. 반면 보스턴은 1라운드 픽 3장과 스왑픽 1장이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제이슨 테이텀 픽은 픽 다운에서 뽑은 거잖아요. 픽 다운에서 필라델피아가 결국에는 1순위로 마켈 펄츠를 뽑고 제이슨 테이텀이 3순위가 되면서 이마저도 보스턴이 엄청나게 또 이득을 볼 수가 있었죠. 굉장히 영리하게 운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보스턴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케빈 가넷과 폴 피어스의 팀이었어요. 네, 결국 우승은 한 번밖에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 두 명을 앞세워서 또 라존 론다의 성장까지 도모하면서 결국에는 가넷과 피어스가 6, 7년을 이끌었는데 물론 피어스는 그 전에도 셀틱스 있었지만 이 두 명이 결국에는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이 된 겁니다. 케빈 가넷과 폴 피어스의 후예가 브라운과 테이텀이 된 거죠. 네, 그만큼 보스턴이 팀 운영을 잘했고 또 신인 보는 눈도 좋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은 차곡차곡 성장을 합니다. 결국에 제일런 브라운이 NBA의 새로운 역사를 쓰죠. 바로 2023년 여름에 무려 5년간 3억 400만 달러 300ml 넘는 금액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300밀이 넘는 금액은 뭐 제일런 브라운이 처음이었어요. 연평균 60밀짜리 계약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계약 직전까지 제일런 브라운의 통상 기록이 470경기 뛰면서 평균 29.7분, 17.9득점, 5.1 리바운드, 2.2 어시스트, 그리고 올 NBA 팀 딱 한 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2022-23 시즌 때 받았던 올 NBA 세컨팀이었기 때문에 맥스 계약에 자격이 생긴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맥스 계약에 자격이 생기기 직전에 받았던 올 NBA 팀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비난을 했죠. 보스턴이 미쳤다. 완전히 제일런 브라운에게 도대체 뭘 본 거냐. 물론 좋은 선수긴 맞지만 300밀을 태운다? 이걸 미쳤다. 팀 완전히 망했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자, 2022-23 시즌은 어떻게 올 NBA 세컨팀에 뽑혔냐? 35.9분을 뛰면서 26.6득점, 6.9 리바운드, 3.5 어시스트, 필드골 49.1%, 3점이 조금 좋지 못했지만 자유투도 커리어 하이였고 여러모로 뭐 올 NBA 팀에 뽑힐 만한 그런 성과와 실력은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올 NBA 퍼스트 팀도 아니고 세컨 팀 딱 한 번이었기 때문에 제일런 브라운에게 갔던 저 계약을 많은 분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봤죠. 자, 그래서 NBA 최초의 3억 달러의 계약을 맺었고 2024-25 시즌, 그러니까 다음 시즌부터 계약이 폭등합니다. 49.7밀, 53밀, 57밀, 61밀, 마지막 28-29 시즌엔 65밀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60밀짜리 계약이 됐는데 이게 결국 보스턴 셀틱스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라는 평이 중론이었죠. 자, 하지만 2024년 제일런 브라운은 스스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이번 시즌에 총 70경기 모두 선발 출전을 했고요. 현대농구에서 12경기만 빠지는 건 굉장히 건강을 잘 유지한 겁니다. 33.5분 뛰면서 23득점, 5.5 리바운드, 3.6 어시스트, 필드골 49.9%, 그리고 자유투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제일런 브라운이 제이슨 테이텀을 보필하는 이 옵션으로는 더 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올 NBA 팀에만 뽑히지 못했을 뿐이지 이 옵션으로 이 정도면 굉장히 사치스럽고 럭셔리한 거예요. 그리고 2024년 플레이오프에서는 19경기 모두 다 역시나 선발로 출전을 해서 37.2분을 뛰었습니다. 23.9득점, 5.9 리바운드, 어시스트 3.3개, 필드골 성공률이 무려 51.6%였어요. 제일런 브라운은 물론 크고 강한 윙맨입니다. 윙 중에는 가장 덩치가 크고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예요. 자, 하지만 3점을 많이 던지면서도 51.6%의 필드골 성공률을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제일런 브라운이 큰 경기에서 뭐 약하거나 아니면은 큰 경기에서 기복을 드러내는 유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결과가 결국 파이널 MVP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일런 브라운의 새로운 계약은 다음 시즌부터 시작이긴 해요. 하지만 맥스 계약, 그것도 300밀을 받고 이듬해에 뭐 들어 눕거나 아니면은 뭐 기량에 퇴보하는 선수가 있는데 제일런 브라운은 그 이듬해에 바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이슨 테이텀은 어땠을까요? 네, 제이슨 테이텀은 제일런 브라운보다 2살이 어리고 1년 늦게 데뷔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광팬이었던 제이슨 테이텀인데 드래프트 당시에는 뛸 자리가 없다는 생각에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보스턴 셀틱스의 지명을 받는 걸 사실은 꺼려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팀에는 뭐 카이리 어빙, 그 다음에 알 호포드, 뭐 마커스 스마트, 그리고 또 고든 헤이워드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 고든 헤이워드가 부상 때문에 제이슨 테이텀에게 많은 시간이 돌아갔었고 이 부분이 결국 테이텀이 우려했었던 내가 뛸 수 있는 공간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과 달리 루키 때부터 80경기를 전부 다 주전으로 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루키 때 만약에 본인이 삽질했고 나에게 찾아온 찬스를 못 살렸더라면 분명히 브래드 스티븐스 감독이나 또 보스턴 셀틱스 구단 수뇌부의 생각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루키 때부터 본인이 잡았던 기회를 결국 80경기 주전 출전으로 잘 이뤄냈고 이듬해에도 15.7득점 그리고 약속의 3년차 때 평균 23.4득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량 발전상 4위에 오르죠. 자, 루키 시즌부터 곧바로 팀의 중심으로 활약을 했고요. 이후에 차근차근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3년 연속 퍼스트 팀에 선정이 됐죠. 그래서 스테픈 커리도 퍼스트 팀은 4번밖에 없어요. 이 퍼스트 팀이라는 건 내가 전성기도 빨리 시작이 돼야 되지만 전성기에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성기에 다치지 않으면서 또 뭐가 돼야 될까요? 올 NBA 팀은 팀 성적을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내 기량을 꽃피워야 되고 그 다음에 꽃피우고 나서 다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꽃피우고 다치지 않는데 팀 성적이 좋아야 된단 말이죠. 테이텀이 3년 연속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2022년에 파이널 준우승, 비록 워리어스에게 2대4로 지긴 했습니다만 탄탄대로였죠. 그리고 최근 5년 연속 올스타에 뽑혔습니다. 다만 2022년과 2024년 올해
파이널마다 야투 부진에 시달렸어요. 2022년에는 본인이 부상을 달고 뛰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24년의 파이널에서 계속 야투가 부진하자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여론이 들끓었죠. 그래서 테이텀이 새갔습니다. 큰 경기에 약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긴 했습니다만 제이슨 테이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텀은 좀 조용하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노잼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세간의 평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테이텀이 비록 야투 부진에 시달렸다고 하더라도 에이스가 수비에도 똑같은 에너지를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테이텀은 수비에서도 본인보다 키가 큰 빅맨들을 막아냈고 본인보다 키가 작은 선수도 상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널 우승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테이텀이 파이널 MVP 못 받지 않았느냐. 저는 제가 생각하는 파이널 MVP의 기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탑 10 안에 드는 진짜 1티어급, 역대급 선수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테이텀에게 필요했던 건 파이널 MVP가 아니라 우승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나이가 미국 나이로도 26살에 불과한 선수지만 우승 문턱에서 여러 번 좌절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승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그런데 결국 파이널 우승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파이널 시리즈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5경기 22.2득점, 7.8리바운드, 7.2 어시스트. 전체적으로 득점 볼륨과 효율은 아쉽죠. 왜냐하면 필드골 38.8%, 3점 26.3%지만 파울 라인에서는 92.6%였고요. 득점과 리바운드, 어시스트 전부 다 팀 내 1위였습니다. 이러고도 파이널 MVP를 받지 못한 유일한 선수긴 해요. 뭐 하킴 올라주원, 니콜라 요키치, 그 다음에 또 뭐 르브론 제임스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 파이널에서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팀 내 1위고 파이널 MVP를 거머쥐었지만 테이텀은 못 받았어요. 하지만 자, 지금 스탠 뮤즈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26살 때 한 쌓은 업적을 보자. 올스타 5번, 올 NBA 팀 4번, 그리고 27살이 되기 전에 플레이오프 득점 1위. 그 다음에 드래프트 되고 나서 드래프트 동기들 가운데 가장 많은 승리를 따냈고요. 제이슨 테이텀의 드래프트 후배들을 포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된 이후에 또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챔피언이 됐다는 거죠. 파이널에서 부진하다, 파이널에서 야투가 30%대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승에 다 묻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과 함께 제이슨 테이텀이 결국에는 브라운과 테이텀으로는 우승 못한다는 얘기를 테이텀 2년차, 3년차 때부터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팀 성적은 이미 좋았으니까. 자, 하지만 제일런 브라운이 항상 얘기했었죠. 사람들은 내가 테이텀과 함께 우승을 절대 달성할 수 없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런 비판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런 브라운도 굉장히 뭐 공부를 잘했고 대학교 때 학점도 좋았고 나사로부터 인턴십 제안도 받고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제이슨 테이텀 역시도 어머니가 변호사죠. 어릴 때부터 굉장히 훌륭한 또 높은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성향이 저는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의 우승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튀고 싶어하는 성격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트렌드세터, 뭐 SNS에 미쳐 있고 그 다음에 또 화려함을 줬고 이랬더라면 저는 이 두 조합이 우승을 달성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두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100경기 이상 함께 뛰었어요. 그런데 이 두 선수보다 플레이오프에서 많이 뛰고 우승을 달성한 팀이 없습니다. 그만큼 팀도 기다려줬고 테이텀과 브라운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인내심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제일런 브라운으로 돌아와서 제일런 브라운은 얼마 전에 제 기억에 한 1년 전 정도에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NBA 오고 나서 팀이 원하는 걸 다 해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슈퍼맥스 계약을 맺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루키 때 루키였고 벤치 자원이었다. 2017-18 시즌 2년 차였는데요. 주전으로 승격해서 이때 제일런 브라운은 2년 차였지만 주전으로 승격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메인 볼핸들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때의 역할은 3&D였습니다. 그런데 3년 차 때 고든 헤이워드가 복귀하고 또 마커스 모리스 시니어를 주전으로 많이 내보내면서 제일런 브라운이 다시 식스맨으로 강등됐어요.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루키 때는 당연히 비중이 적죠. 그런데 2년 차 때 빵 터뜨렸어요. 3년 차 때 다시 그 젊은 선수를 루키 스케일에 묶여있는 선수를 밑으로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보스턴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죠. 그 당시에 멤버가 워낙 좋았으니까. 자, 그런데 2019-20 시즌 때 드디어 로스터가 정리되면서 생애 처음으로 원투펀치로 거듭납니다. 누구와? 제이슨 테이텀과. 테이텀과 본격적인 원투펀치가 된 지는 5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팀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원투펀치면 득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생애 처음으로 20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20-21 시즌 때 제일런 브라운이 더 좋은 선수로 성장을 하죠.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에 뽑힙니다.
그리고 2020-21 시즌 때 드디어 메인 볼 핸들러 역할을 맡게 되죠. 그러면서 어시스트 수치가 본인의 통상 기록보다 2배 이상 성장을 합니다. 메인 볼 핸들러가 되면서 동료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량 발전상 투표 6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2021-22 시즌 때는 더욱더 성장을 합니다. 이때는 뭐 올 NBA 팀에 뽑히거나 올스타에 뽑히거나 뭐 이러지 않았습니다만 커리어 2번째 하이 득점을 올렸고요.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파이널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느 정도 세간의 평에 펀치를 날리게 되죠. 제이슨 테이텀과 나로 우승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파이널에 대한 도전과 함께 어느 정도는 희석되게 됩니다. 아쉽게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가로막히면서 2대4로 준우승에 머무르긴 했지만 제일런 브라운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죠. 자, 그리고 지난 시즌 2022-23 시즌 생애 처음으로 올 NBA 세컨팀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슈퍼맥스 자격을 거머쥐면서 300밀짜리 계약을 맺게 되죠. 예. 이때 올스타에도 당연히 뽑혔고 팀은 컨퍼런스 결승에서 마이애미에게 7차전 끝에 지긴 했습니다만 슈맥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참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전 시즌에는 파이널에서 미끄러졌고 그 다음에 이 시즌 때는 제일런 브라운이 잘하면서 올 NBA 팀에 뽑혔지만 컨퍼런스 결승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결승 7차전 마이애미에게 0대3으로 지고 있다가 3대3까지 쫓아갔죠. 그런데 그 7차전에서 시작과 동시에 제이슨 테이텀이 발목을 삐끗합니다. 그래서 팀의 고투가인은 제일런 브라운이었어요. 하지만 제일런 브라운은 공을 잡을 때 대다수의 귀결된 플레이가 뭐였냐면 턴오버였습니다. 그래서 클로즈아웃 경기이자 그 다음에 엘리미네이션 경기에서 제일런 브라운은 8개의 실책을 범하죠. 그리고 나서 보스턴은 여름에 제일런 브라운에게 300밀이 넘는 계약을 제시합니다. 보스턴을 향한 비판, 비난, 조롱이 뒤따랐죠. 야, 저렇게 한쪽으로밖에 돌파 안 되고 테이텀 없으면은 1옵션 역할을 못하는 선수에게 300밀? 보스턴 우승 텄다. 이런 비판을 뒤로 하고 제일런 브라운이 2023-24 시즌 대형 계약 직후에 우승을 이끕니다. 제이슨 테이텀과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보여줬고요.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은 컨퍼런스 파이널 MVP, 레리 버드 트로피와 그리고 파이널 MVP에 또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런 브라운은 300밀의 계약을 맺었지만 총 3개 트로피를 거머쥐었죠. 컨퍼런스 파이널 MVP, 파이널 MVP, 우승 트로피. 매번 증명을 해냈고 보스턴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또 한 번 보여줬던 제일런 브라운입니다. 자, 그래서 이 NBA 최강의 듀오는 2023년 NBA 파이널 득표에서도 치열했습니다. 총 11명의 투표인단이 있는데 7대4였어요. 그래서 제일런 브라운이 7표, 제이슨 테이텀이 4표를 받았는데 제이슨 테이텀에게 또 표를 던진 인물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은 도리스 버크. 지금 ABC 파이널에서 또 해설자로 활약을 했었고 PJ 칼리시모, 라트리 스프레이 목 졸랐던 그 인물입니다. ESPN 라디오 중계자인데 이분은 제이슨 테이텀에게 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보스턴 글로브, 게리 워시번은 제일런 브라운이 아니라 제이슨 테이텀에게 표를 던졌지만 나머지 11명 중에 7명이 제일런 브라운을 픽하면서 결국 브라운이 파이널 MVP의 영예를 떠안게 됐습니다. 자, NBA 베스트 듀오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 여전히 나이는 젊고요. 앞으로 이 멤버로 최소 2년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보스턴이 백투백 나아가서 3픽까지 달성을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다음 시즌 기대가 됩니다. 케빈 가넷과 폴 피어스가 보스턴의 심장으로 활약을 했는데 그 두 명이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으로 치환돼서 정확히 16년 이후에 보스턴 셀틱스의 18번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과연 이 베스트 듀오 테이텀과 브라운이 보스턴의 또 다른 챔피언 트로피를 안겨다 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